중3 내신 대비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는 문제들은 따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A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일단 크기 비교부터 해봅시다.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하면 루트 3이 더 클 거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 A는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B 빼기 A, 자, B가 어떤 정수래요. B가 어떤 정수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때 B 빼기 A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이 말의 의미는 B 빼기 A가 0이 아니란 얘기니까 여기서보다 A, B는 같을 수가 없다. 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이라는 것은 거리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B 빼기 A 이 숫자까지의 거리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거리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오른쪽으로 1 되는 경우가 있고 왼쪽으로 1 되는 경우가 있으니 B 빼기 A 값은 마이너스 1과 1 요 사이에 있게 되겠네요. 그런데 0은 제외하고, 왜? A, B가 같지 않으니까. 현재 이 상태가 되겠죠. 이때 A가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루트 3을 이항시켜주면 루트 3 빼기 1보다는 크고 루트 3 더하기 1보다는 작기 때문에, 자, 이때 루트 3이 1점 얼마죠? 빼기를 해주면 얘는 0점 얼마가 나올 거고요. 얘는 2점 얼마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B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은 1과 2. 이때 B의 값을 구하세요.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요 4번 문제도, 자, 저번 특강 설명하면서 한번 했던 문제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 한대요. 자, 문제에서 뭐라? nx란 루트 x 이하 자연수 개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캐치를 할 수 있겠는데 조금 힘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직접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해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해볼게요. n1은 루트 1 이하 자연수 개수니까 뭐예요? 1 이하 자연수 개수 1개죠. n2라는 것은 루트 2 이하 자연수의 개수. 그러니까 얘가 1점 얼마니까 얘보다 작은 얘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또 1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면 n3도 마찬가지, 이제 n4를 가져보면 n4는 루트 4 이하 자연수 개수가 되는 거니까 2 이하의 자연수 개수 2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얘가 제곱수가 되었을 때 상황이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x를 제곱수를 기준으로 나눠줘야죠. x가 1보다 크거나 4보다 작았을 때, 그때 그러니까 x가 1, 2, 3이었을 때 자연수 개수가 1개고요. x가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을 때는 4일 때는 루트 4일 때는 2, 루트 5일 때는 맨날 2점 얼마, 루트 8까지도 2점 얼마, 루트 9부터는 3으로 넘어가죠. 이때 얘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2개, 2점 얼마니까. 이번엔 x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을 때 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더해서 x까지 더했더니 그 값의 합이 7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이때 하면 1이 나오는 그 개수는 4 빼기 1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3개 나옵니다. 계산해주면 3이 되겠죠. 9 빼기 4 해주면 5가 될 거고, 이때는 10이 될 거고요. 16 빼기 9 하면 7이 될 거고, 그 값은 21이 되겠네요. 이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더해주면 13, 여기까지 더해주면 34.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 해봐야 돼요. 왜 75까지 나와야 되니까.
x가 그 다음에 16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을 때는 4가 나올 거고요. 그 개수는 9개. 36이 되겠고,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70이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 숫자 25부터는 이제 5가 나올 건데, 75가 되려면 70에서 5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다? x가 25일 때 루트 25, 5 이하의 자연수 개수 5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75가 만들어지니까 이때 맞는 x 값은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서 이 규칙성을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거는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이번에 맨하 특강 시간에 한번 했던 문제니까,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렸다. 자, 이때 BD와 BP가 길이 같다는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부채꼴이라는 소리죠. 반짐 길이가 요 길이, 루트 2가 되는, 요 길이가 현재 루트 2고, 삐딱하네요. 요 길이가 루트 2고, 이 말의 의미는 BP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해봅시다. 기억. P가 만약에 P가 유리수라면 A와 B는 반드시 유리수인가? A와 B는 유리수인가?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이제 요런 게, 이런 기억 연대 문제에서 얘들이 O냐, X냐, 이런 걸 갖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가 틀렸다는 건 단 한 개만 보여줘도 돼요. 얘가 참이려면 항상 발레가 없어야 되는데, 항상 참여해야 되는데, 얘가 틀렸다는 것은 틀렸는 거 하나만 봐줘도 되거든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면 P를 갖다가 0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유리수 중에. 그러면 B 먼저 할게요. B는 요 길이가 루트 2가 될 거고, 이 길이, A점 좌표는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왜? 요 길은 1이니까. 그럼 기억 AB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기억은 틀렸네. 다음. 이번에는 P가 무리수면, P점이 무리수면 A도 무리수냐라고 물었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또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보기 위해서 예를 성립하지 않는 단 한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P가 무리수이면서 A가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자, P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BP의 길이는 루트 2니까 B점 좌표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요 길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 A 유리수 가능하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다. 그렇죠? 디귿. B가 유리수면, 이 점이 유리수면 P 값은 반드시 무리수인가? 그렇죠. 왜냐면 BP의 길이가 루트 2니까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거고, 만약에 얘가 1이라면 얘는 1 빼기 루트 2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유리수에다가 루트 2를 뺐을 때 반드시 무리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밖에 없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두 정수 AB에 대해서, AB가 정수래요. 자, 이때 문제에서 보니까 A 플러스 루트 23 보다는 크고, 잠시만, 이거 조금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 자, A 플러스 루트 23 이거 23보다는 크고 B 빼기 루트 23 요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된대요. 자, 그러면 루트 23부터 한번 봅시다. 루트 23은 16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4. 얼마가 나오겠네. 마찬가지 얘도 4.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0. 얼마를 더했는 거겠네요. 얘보다는 크고,
자, 이번에는 B에서 4점 얼마를 뺐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서. 그럼 얘가 일어난 것은 B에다가 빼기 4 플러스 0. 얼마를 뺀 거니까 얘를 분배 법칙을 해주면 B 빼기 4 빼기 0. 얼마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빼기로 돼 있으면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더하기 1하고 얘를 빼기 1을 해서 얘가 일어난 것은 그러면 B 빼기 5에 더하기 0. 얼마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4개라 했어요. 현재 그리고 A가 정수라고, A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정수, 얘도 정수.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4보다는 결과적으로 크고 B 빼기 5는 들어가는 거니까 B 빼기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 두 값은 뭐다? 정수다. 너도 정수다. 이때 개수가 4개라고 했겠죠. 그럼 어떻게? 둘 다 정수고 한쪽에 이꼴 있고 한쪽에 이꼴 없으면 여기서 개수는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를 빼면 되겠네요. 그 값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예를 풀면 B 빼기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넘기면 1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8번 한번 해볼까요? 8번 합시다. 자, 이것도 좀 더 올려서, 더 올리기가, 자, 이거 올려도 되겠다. 자, 가로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이 있고, 이때 문제에서는 이 직사각형의 요 세로 길이 구하세요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원 2개가 외접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접하는 선을 그었을 때 중심. 그리고 이 두 원의 합동이니까 이 4개의 길이가 다 같겠죠. 그럼 4개의 길이를 더했을 때 4가 될 거니까 요 한 개의 반점 길이는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요 길이 현재 1이네. 요 길이도 현재 1이고요. 요 길이도 1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를 더해주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의 중심과 요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이어주면 현재 이 5개의 원은 다 합동이니까 요 길이 현재 1이니까 요 길이가 현재 2고요. 그리고 또 원 2개, 반지름 2개. 그러니까 요 길이도 2고요. 요 길이도 2니까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마찬가지 요렇게도 그어주고 요렇게도 그어주면 마찬가지 요 길이도 2.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 뭘 구하고 싶어? 이 높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 2분의 루트 3 그리고 한 변의 길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2분의 루트 3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길이가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3. 그럼 너도 자동으로 너도 루트 3. 그래서 요 길이는 2루트 3. 답은 2루트 3 더하기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은 9번. 9번은 안 해도 되겠죠? 10번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11번. 11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양의 정수고, 루트 A와 루트 B의 정수분이 각각 5와 7입니다. 자, 저번에 특강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소수 부분. 아까 그 0. 얼마 했을 때 소수 부분,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양의 소수 부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루트 a의 정수 부분이 5라는 이 말의 의미는 루트 a는 5 플러스 그리고 여기가 양의 소수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의 소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루트 a는 5 플러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 더하기 1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루트 b의 정수분이 7이라는 소리는 루트 b는 7 더하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7 더하기 1보다는 작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b의 범위는 77의 49보다는 크거나 같고 88의 64보다는 작고요. a 범위는 25보다는 크거나 같고 36보다는 작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b 빼기 a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자, 이것도 사실 그 중2 부등식 단원에서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부등식의 사칙 연산이라 하는데, 부등식 사칙 연산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요 4개의 계산을 우리는 다 할 겁니다. 요 4개의 계산을 다 해서 제일 작은 걸 왼쪽, 제일 큰 걸 오른쪽에 적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49에서 25를 빼면 24가 될 거고요. 49에서 36을 빼면 13이 될 거고, 64에서 25를 빼면 39인가? 39가 될 거고요. 64에서 36을 빼면 얼마죠? 28이 되겠죠. 이때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그럼 이 자리에 13이 들어갈 거고, 이 자리에는 39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3 계산했던 거는 요거 2개 계산했죠. 이때 49는, B는 49가 될 수 있어요. 이 꼴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6이 될 수 없어요. 이 꼴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을 뺐으니까 B 빼기 A는 13의 숫자가 될 수 없겠죠. 왜? A가 36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꼴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꼴을 넣느냐? 둘 다 이 꼴이 있을 때만 이 꼴을 넣고, 둘 중 하나라도 이 꼴이 없으면 이 꼴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39를 계산하는 것은 얘네 둘이 계산했네요. 마찬가지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렇다면 루트 b 빼기 9는 b 빼기 a는 루트 13보다는 크고 루트 39보다는 작다. 자, 이때 루트 13은 3점 얼마구나. 3점 땡땡땡 나올 거고, 루트 39는 6점 땡땡땡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 안에 쓸 수 있는 정수는, 얘의 정수분은 x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x는 얘의 정수분은 3.1보다 커야 되니까 얘의 정수분은 3점 얼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의 정수분은 3보다 크거나 같고, 6점 얼마니까 정수분 6이 가능하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루트 A, B 빼기 A가 3점 얼마 된다고 그랬으면 그때 정수분은 3. 이 값이 6점 얼마가 되면 그때 정수분은 6이니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범위를 구하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X값은 3, 4, 5, 6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는 정수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3.1, 3.2 이런 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X는 3, 4, 5, 6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자, 같이 볼게요. 자, A는 4 빼기 루트 3의 정수 부분이다. 자, 여기서 얘가 1점 땡땡땡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얘를 빼주면 2점 땡땡땡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의 정수 부분이니까 A는 2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B는 요 식이 성립을 했을 때, 그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해볼게요. 자, 그럼 얘를 갖다 먼저 풀어볼게요. 얘를 먼저 풀어주면, 넘겨주면 13x는 넘어가면 15y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x 대 y는
내항의 곱을 했을 때 15y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5 대 외항의 곱 1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x는 b가 15 대 13이니까 우리가 x를 15k라고 적고 y를 13k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계산 해주면 분모는 두 수를 빼는 거니까 2k분의 분자는 두 수를 더하는 거니까 28k가 될 거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울 거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것은 얘보다 넘지 않는 것은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2.1보다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하면 2.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니까 그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를 2 플러스 0.1 그러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이때 소수 부분을 없애면 최대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저수의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보다 루트 14얘의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근데 루트 14는 3. 3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얘의 정수분은 얼마?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B값이니까 이게 B고요. A가 2니까 A 빼기 B는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곱셈 공식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 요거는 아마 요런 문제들은 교과서 문제도 자주 나와 있을 텐데, 자, 같이 한번 보자. AB 길이가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이고, 종이를 접기를 했었네요. 자, 했는데 여기서 얘를 갖다 여기에 더 접었다는 얘기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의 의미는 요 길이도 y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요 길이는 x에서 y를 빼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x 빼기 y다. 그런데 또 다시 접었어요.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이 될 거고 요 길이가 x 빼기 y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얘의 가로의 길이는 얘의 세로의 길이는 y에서 x 빼기 y를 빼면 되는 거니까 2y 빼기 x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x 빼기 y,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xy 그리고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보니까 3번인 것 같네요. 괜찮죠? 자, 다음. 자, 15번 문제도. 요 15번 문제도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은 분수대가 있다. 분수대 주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분수대가 있고요. 그 분수대 주변으로 여기는 산책로가 있고, 산책로의 한 가운데 점선인 원의 둘레 길이가 20파이다. 이 말은 요 길이가 점선으로 둘러싸인 요 길이가 요 노란색의 길이가 20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분수대의 넓이가 49파이래요. 그러니까 분수대의 넓이, 요 분수대의 넓이가 49파이라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는 요 반지름 길이가 7이다. 7제곱파이니까. 자, 이때 산책로.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요 길이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도 A가 되겠죠. 왜? 산책로의 한 가운데를 표시했다는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 둘레의 길이가 20파이다라는 거 가지고 2 곱하기 7 플러스 A파이. 왜? 반영 길이가 7 플러스 A고 그거 2파이 곱하면 이 값이 얼마다? 20파이다. 그러면 여기서 7 플러스 A가 10이 될 거고 A가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A가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그러면 요 길이는 7 플러스 6이니까 13이 되겠네요. 자, 이때 산책로의 넓이를 구하려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색칠 안 된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될 거고요. 그 말은 13의 제곱 파이에서 7의 제곱 파이를 빼면 될 거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죠. 합차 공식을 써주면 얘네 둘을 한 번 더 하면 20, 한 번 빼면 6 파이가 되기 때문에 답은 120 파이가 될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요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16번. 요 문제도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길이가 24인 끈을 잘라서 넓이 B가 3대 1인 두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그런데 모든 정사각형끼리 다 닮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가 3대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두 정삼각형의 넓이 B가 3대 1이래요. 그렇다는 것은 길이 B가 루트 3대 1이 되겠죠. 왜? 넓이 B는 닮은 도형에서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 B가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는다면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A가 될 거고요. 길이가 24인 끈으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둘레의 길이의 합이, 두 도형의 둘레의 합이 24가 돼야 되겠죠. 이때 작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A 구하세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 길이는 4루트 3A고, 둘레 길이. 얘 길이는 4A가 될 거고요. 그거의 합이 얼마다? 24다. 4 약분시켜주고 A 묶어내면 루트 3 플러스 1A는 6이 될 거고요. 그럼 A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6. 자, 유리합시다. 유리해주면 분모가 2가 되죠. 2분의 6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3 루트 3 빼기 3. 답 2번. 자, 다음은 17번은 중요하긴 한데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18번 볼게요. 18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먼저 A를 다 집어넣고 계산하지 말고, 얘를 먼저 간단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A에다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얘를 먼저 집어넣어주면 루트 안에 루트가 생기는 꼴이 만들어지고, 우리 이거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얘를 먼저 간단하게 할 건데, 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통분이 있죠. 각각을 유리화해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그 각각을 유리화하는 거나 얘를 통분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두 개를 갖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로 통분을 할게요. 자, 바로 통분을 해주면, 자, 분모는 루트에 1 빼기 A 제곱이 될 거고요. 두 개를 곱할 거니까 합차 공식. 하면 분자에 루트 1 플러스 A는 얘를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플러스 얘는 1 빼기 A가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
계산해주면 루트에 1 빼기 a 제곱분의, 자, 계산해주면 a가 사라질 거고 얘가 2가 되겠네. 자,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읍시다. 얘는 루트에 1 빼기 a 제곱은 3분의 1이고 분의 2. 그러면 루트 3분의 2 분의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해하겠죠? 자, 이때 다들 분무수 할 줄 알죠? 분모 문제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겠습니다.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2분의 2 루트 3이고요. 여기서 약분해주면 루트 2가 만들어져서 답은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자, 19번. 19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혹시나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풀이 과정이 잘못된 친구들이 있을까봐 지금 이제 설명할게요. 100%는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얘를 풀 때 물론 x에다가 얘를 바로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그것도 2 곱하고 다시 여기다가 16 곱해서 이거 자체를 다 계산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 요 식에서 항상 이런 구조를 가져갑니다. 이런 문제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에는 현재 루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루트를 없애게 만들 겁니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4를 넘길게요. 그럼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고, 여기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들어갑시다. 처음에 얘를 그대로 제곱해주면, 얘를 그대로 제곱하면 각각 제곱하고 2 곱하기 얘네 둘이 하면서 루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킨 다음에 제곱을 할 거예요. 이걸 제곱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8이 되죠. 그 말의 의미는 뭐다? x제곱 플러스 8x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다시 요 식을 우리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20. 이때 얘가 마이너스 8이네. 20 빼기 16이네. 루트 4네. 답은 2가 되겠죠. 항상 요런 문제는 이 풀이 과정의 구조를 따라가도록 문제를 출제합니다. 사실 여기다 x에다 그냥 그려놓아서 계산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현재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2차 방정식을 배운 친구들은 바로 이제 이 2차 식의 2차 방정식 근의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두 식은 똑같은 식이니까 우변을 전개를 했을 때 좌변과 같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a 플러스 b가 m이고요. ab가 6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 문제에서 우리가 방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가 정수래요. 정수라는 것은 뭐다?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고 뭐 0도 나올 수 있고요. 이때 두 정수의 곱이 6이라고 했으니까 두 수의 곱이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왔으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리고 절대값으로 생각했을 때 a와 b는 6의 약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면 얘가 1일 때 얘가 6이 나올 수 있고요. 2일 때 3 나올 수 있고 3일 때 2 나올 수 있고 6일 때 1이 나올 수 있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 그러니까 얘가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 마찬가지 다 볼맛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m 값을 구하자. m의 값을 구하자. m 값을 구할 건데 그 m 값은 뭐야? a 플러스 b. 두 개를 더 할 겁니다. 그럼 이때는 플러스일 때는 7.
플러스일 때는 7,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뿔마 7이 나오겠네요. 이 경우에는 뿔마 5가 나올 거고요. 뿔마 5, 뿔마 7 똑같으니까 답은 M의 경우는 뿔마 7과 뿔마 5. 그러니까 7, 마이너스 7,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21번은, 자,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 문제인데, 자, 일단, 의고의 값이, 이 값이 소수가 된대요. 자, 소수란 건 뭐죠? 소수란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게 되겠죠. 대부분의 소수 문제에서 소수 문제가 나오면 그 값을 반드시 뭐와 뭐 두 수에 반드시 곱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곱으로 표현해주고, 곱으로 표현했을 때 두 수의 곱이 소수라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은 이 소수의 약수란 소리거든요. 약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뭐다? 무조건 1이 되고, 하나는 자기 자신이 된다. 항상 이 구조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값이 소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값이 소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할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할 건데, 지금 현재 딱 보면, 자, 뭐, x 플러스 4y를 뭐, 라지 a로 치환을 해서 해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할게요. 바로 해주면, x 플러스 4y, x 플러스, 항이 3개일 때 인수분해 공식. 어차피 2개 곱해서 얘가 만들어졌을 거고, 2개 곱해서 9 만드는데, 지그재그의 합이 마이너스 8 나오야 되는 거니까, 9와 1인 상태에서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새로 적어주면, x 플러스 4y 빼기 9, x 플러스 4y 플러스 1. 이 값이 뭐다? 소수가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값이 소수야. 그럼 아까 했는 것처럼 어떻게? 요꼴을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다? 이 값과 이 값,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 그럼 당연히 얘들아, x도 자연수, y도 자연수니까 x 플러스 4y는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그렇죠. 양수고, 현재 얘는 양수인데 거기다 빼기 구했을 때 난 이 값이 양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9보다 작은 자연수일 수도 있으니 이 값이 현재 양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값이 얘도 마찬가지 양수인데 거기다 더하기 1을 해놨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죠. 이 값은. 근데 이 소수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자연수에서만 소수라는 개념을 쓰는 거니까 얘는 자연수고, 그러니까 양수고, 이 전체 값이 양수니 당연히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이 소수가 나올 때 얘가 음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를 해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서 3이란 소수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그게 안 된다고. 왜? 얘네 둘 다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 돼야 되니까 이때 얘가 소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뭐다? 1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작은 값인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의 의미는 이 양수라고 했던 x 플러스 4y 값은 10이 될 것이고요. 얘가 10이니까 이 값은 1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 만드는 거. 근데 여기서 아직 답은 끝난 게 아니고, x 플러스 4y가 결과적으로 뭐다? 10이 돼야 돼.
그때 xy의 자연수 xy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x와 y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할 때도 중2 때 그 경우의 수 구할 때 공부를 아마 했었겠지만 이런 거 할 때는 개수가 큰 거, x 앞의 개수는 현재 1이고 y 앞의 개수는 4니까 개수가 큰 y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y가 만약에 1이라면 x는 6이 들어갈 거고, y가 만약에 2라면 x는 2가 들어갈 거고, 만약에 y에 3 넣어주면 얘는 1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하지만 x는 자연수였기 때문에 경우수는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답은 그 개수는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이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수를 x, y라 했을 때, 자, 이 값이 자연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 값이 자연수란 것은, 얘가 자연수란 것은 당연히 안에 있는 얘가 뭐다?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안에 있는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이 값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할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얘 두 수의 곱이 두 개의 곱으로 만들어서 그 값이 제곱수다.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때 항의 개수가 4개일 때 인수분해 할 때는 항의 개수가 4개, 이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땐 어떻게 하느냐? 셋 하나 아니면 둘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째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요 4개 항 중에서 셋 하나로 묶어줄까 둘로 묶어줄까 요거 판단할 때는 반드시 얘를 먼저 해주세요. 왜? 이 셋 하나로 묶는 경우는 이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3개, 4개 중에서 4개의 항 중에서 3개를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이 한 개는 반드시 빼기 어떤 수의 제곱이 돼서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합차로 문제 해결하는 경우, 합차로 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셋 하나로 우리가 문제 푸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왔을 때 완전 제곱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되는 경우가 없다면 둘로 묶어서 여기서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제곱이 없기 때문에 셋 하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둘로 묶을게요. 둘로 묶어주는데, 요렇게 두 개 묶어주면 앞에 거에서 x에 y 빼기 2. 그럼 뒤에 거에서 공통인수가 나와야 되니까 y 빼기 2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y 빼기 2를 만들어주면, y 빼기 2를 묶어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y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게 뭔다 근데? 제곱수. 얘가 제곱수니까 이 결과적으로 뭐다? 얘가 1이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거나 9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첫 번째 x 빼기 1, y 빼기 2가 1이 되는 경우부터, 자,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어차피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1밖에 없겠죠. 1 곱하기 1에서 1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 뭐다? x는 2, y는 3. 요 세트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이 값이 4가 되는 경우, 이거 그대로 내리자. 4가 되는 경우,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경우는 1, 4, 2, 4,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이거 지우고 개수만 고쳐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경우에 1개. 자, 요 경우에 3개. 다음, 세 번째. 이 경우가 그 값이 9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1, 9를 더하게 되면 y 빼기 2가 9가 되니까 y는 11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사의 수기 때문에 x, y는 둘 다 x와 y는 둘 다 1보다 크거나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1, 9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은 3, 3밖에 없다는 거. 3, 3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 x는 4, y는 5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우일수 1개. 네 번째. 이 경우가 얘 두 수의 곱이 16이 되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16, 2, 8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될 수 있는 경우는 4, 4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앞으로 계속 없겠네. 얘가 25일 때, 36일 때 각각 한 번씩밖에 안 나온다는 거. 넌 55, 넌 66. 그래서 여기 그냥 한 개씩 해서 여기 3개.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가 큰일 날 뻔했네. 안 되죠, 이거. y 빼기 2가 5가 되면 y는 7 되잖아. 여기서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돼요.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개밖에 안 되는구나. 요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총 경우수가 몇 가지? 6가지. 전체 경우수가 36이니까 답은 36분의 6. 6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5번. 문제집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다 보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역대 학교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많이 다뤄졌었고, 자, 합차 공식에 대한 문제인데, 자, 2의 40제곱 빼기 1은 2의 20제곱 빼기 1, 2의 20제곱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또 얘는 2의 10제곱 빼기 1, 2의 10제곱 더하기 1. 다시 얘는 2의 5제곱 빼기 1, 2의 5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2의 5제곱 빼기 1, 2의 5제곱 더하기 1, 2의 10제곱 더하기 1, 2의 2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지금 30과 40 사이에 두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약수란 개념이고, 이 값의 약수 중에서 현재 얘의 약수가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끼리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30과 40 사이에 있는 값, 얘가 31이고 얘가 33이라서, 그렇죠? 30과 40 사이에서 있는 두 자연수는 31과 33을 알 수 있겠네요. 이때 두 개 더해주면 64.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